자,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자, 오늘 43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43페이지니까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죠. 자, 봐봐요. 자, 부동산 공시법령 두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죠? 자, 첫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법이 있죠. 자, 요거 몇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12문제. 등기법이요. 12문제. 우리가 이제 2주차입니다.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이제 2주차 깨끗해요. 2주차. 여기에서 요게 가장 쉬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는 우리 전주에 뭐 했습니까? 용해 정의에 대해서 했죠. 아마 우리가 법률이 몇 개? 두 개죠. 그래서 오늘은 거기 43페이지 거기 맨 위에 한번 봐봐요. 자, 지적주도 등기대도의 비교 그거 찾았죠. 그러면 자,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다시 써봐요. 자, 이거 이제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해서 맨 위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법률을 딱 한번 적어보고요. 그럼 법률 두 개 자체에 외우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자, 우리 야간반은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첫 주에 개강을 했으니까 공법은 몇 개 법률이라고 그랬어요? 6개. 좋습니다. 공시법령 몇 개? 2개 법률이라고. 그러면 항상 우리 공시법령은 머릿속에 이완화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보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 정보를 박스를 딱 쳐놓고 정보 밑에 이렇게 적어놔요. 자, 지적이라는 게 탄생하죠. 지난주에 했던 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적제도라는 게 탄생해요. 지적제도. 자, 지적은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요거죠.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주된 공시. 자, 부동산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게 키워드죠. 요 등기. 그래서 등기제도예요. 등기제도는 뭐예요? 요거는 자,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항상 지적을 배울 때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게 바로 전주에 배웠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쳐놓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지적제도와 관련돼서는 요 밑에 대장이라고 써요.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적 공부에 대해서 배웠죠. 여기는 뭘까요? 바로 등기부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장은 그러면 무슨 관계를 공시하는 거죠? 사실관계. 등기는 뭐예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로치고 이렇게 해봐요. 이거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죠. 전주에 배웠던 용어 정리. 등기부는 뭘 묻죠? 이건 등기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등기소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돼 있다? 이완화돼 있다. 또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한번 필지를 그려봐요. 369. 여기에 369. 자, 토지대장과 관련돼서 토지대장이 369. 토지등기부도 얼마예요? 369죠. 근데 이렇게 해서 369가 어느 날 370으로 지번 변경을 가져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어디가 먼저 바뀌어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살표를 해놔봐요. 이게 바로 선대장 후 등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등기 촉탁 제도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근데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봐봐요. 우리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거죠. 뭐요? 알려준다를 한자로 건지니까 이게 알릴촉, 알릴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면 지적서 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촉탁이라고 그래? 등기 촉탁이죠. 그럼 지적서 관청이 등기소에 알려주면 등기소에 등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70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정립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봐봐요. 자, 전체 우리가 그럼 봐봐요. 영어를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분할. 분할은 몇 필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주죠.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분할은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지목은 요건 사실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권리관계다, 사실관계. 그러면 지목 변경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놔야 돼. 봐봐요. 자, 신규 등록이 신자는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자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다 포함이다. 제외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8회 때 다음 중 등기 촉탁 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게 바로 신규 등록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자, 등기 촉탁 사유를 애울 게 아니라 등기 촉탁의 원인을 애우라는 거예요. 원인.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리 구조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지만 지적소관청과 등기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거꾸로 이렇게 한번 더 그려봐요. 여기 이제 갑이야. 갑. 자, 갑이에요. 토지 등기부도 갑이에요. 그러면 토지 대장도 갑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지금 갑이 어라테 이렇게 팔았다고 써놔봐요. 팔았다. 그러면 자, 갑이 어라테 팔았어요. 그러면 권리관계 변동이 있죠. 그럼 어디가 먼저 바뀌겠어요? 등기소.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놓으라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써놨죠? 등기 필통지 제도다. 자,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 필기는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서는 대장소관청이 알려주니까 이렇게 언로서 바꿔서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고. 항상 우리가 문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때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이 말은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선등기 후 대장이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 필통지 제도다. 아무튼 보면 등기를 마쳤다고 통제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하나 더 써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 때 등기 필통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활용을 못 해먹더라고. 간단하게. 그러면 등기 필통지는 뭐냐? 소유권은 변경 사실의 통지라고 그러니까 의외로 잘 받아들이더라고.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등기 필통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번 처리해봐요. 갑이 갑 토지에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당권을 설정해놨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요 갑토지에 가등기를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아직 가등기 안 배웠죠. 가등기는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 임시로 해놓은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가등기는 결론적으로 소유권 변경 사실에 변경이 없죠. 그러면 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이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이 말은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등기제도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죠.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이완화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활용해 봐봐요. 합병. 합병은 어때요?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해야 하네. 하죠. 아주 잘하네요. 자, 두 필지죠.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합병이죠.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 있잖아. 그럼 합병은 무슨 사유가 발생한다? 등기 촉탁.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해 둬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냐면 독서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독서가 뭐예요? 책을 읽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자, 독서의 세 가지 원칙 중에 다독, 정독, 다상량이 있어요. 다독이 뭘까요? 다독이 많이 읽는 것. 정독은 똑바로 읽는 것. 다상량이 뭘까요? 다상량이.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서를 읽을 때는 많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제 2주 차예요. 그럼 책을 읽을 때 뭐예요? 아무 생각이 없다면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로 읽게 되거든.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기본서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이 되는 책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책을 읽을 때 많이 생각해 줘야 돼. 그러면 선인의 말씀에 독서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다독, 정독, 다상량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다상량이라는 거예요. 다상량. 이게 많이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본서를 한번 봐봐요. 자, 메뉴에 가보죠. 자, 43페이지 보니까 1번, 2번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럼 책을 읽어나가야 돼. 지적제도는 권리의 사실이죠. 등기제도는 권리죠. 그러면 서술로 가서 이제 한참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거기 이완화되어 있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 물리적 현황이 뭘까요? 이게 사실관계거든.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토지의 표시에 중점을 두어 등록하는 제도임에 반해서 등기제도는 권리, 주체의 변동 과정을 공시하는 제도다. 그러면 지적제도는 바로 권리관계가 아닌 사실관계를 주된공. 그러면 사실관계가 바뀌면 선대장 후 등기가 돼요. 그걸 무슨 촉탁이라고 그러죠? 등기 촉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등기가 그러면 권리관계가 바뀌면 뭐가 더 바뀌어요? 선등기 후 대장이 돼. 그걸 뭐라고요?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지난주에 우리가 용어 정리했으니까 봐봐요. 자, 이제 얼마나 이제 한 주 딱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한 주 지났는데 다 까먹었다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표시를 읽을 때는 뭐로 읽어야 돼? 사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나중에 등기법에서 토지의 표시의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배우게 돼요. 사실의 등기는 즉 표제부 등기거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서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그렇죠. 그럼 거기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지적제도는 자, 근거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법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칸으로 가봐요. 기능이 나와 있죠. 기능에다 행간표를 딱 꺼놔요. 사실관계 중시, 등기제도는 권리관계 중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심취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또 잘못하면 착각으로 틀릴 가능성이 있어요. 봐봐요. 자,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만 주된 공시한다. 어때요? X야. 사실관계가 주고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도 공시해 준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만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만 공시한다. 어때요? X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제도는 사실관계가 주라는 거야. 주. 그리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44페이지 이제 가서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3번의 지적과 등기 일치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봐봐요. 또 요즘 처음 강의 듣는 사람 책 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독서의 3원칙, 뭐예요? 3원칙으로서 다독, 정독, 다상량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상량이야. 그러니까 한 번을 읽더라도 많이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일치. 아까 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죠.
자, 의의가무입니다. 자, 지적제도는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잘라봐요. 등기제도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고 있으나 지적권과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에 토지의 표시 줄 쳐놔봐요.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실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먼저 바뀌어요? 읽어봐요. 선대장 후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 가로 1번에 무슨 촉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그럼 간단하게 줄이면 이거죠. 선대장 후 등기라는 거야. 선대장 후 등기 그죠. 대장이 먼저 바뀌고 후에 등기가 바뀐다고. 이 말은 지적 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려준다. 그걸 뭐라 그래? 등기 촉탁이라고 그러는 거다.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하나 써놔요. 사실관계의 변동이라고 써놔요. 사실관계의 변동.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봅시다. 자,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준다. 등기 촉탁이죠.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럼 결론적으로 선대장 후 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촉탁? 등기 촉탁. 거꾸로 읽어봐요. 등기 촉탁을 거꾸로 읽어봐요. 또 근데 처음 강의 들어온 사람은 탁청기등이라고 그래. 나중에 등기법 배우고 나면 뭐라고 그러느냐? 읽어봐요. 촉탁 등기라고 배우거든. 그러면 촉탁 등기의 주체는 누굴까요? 감공서가 하는 거거든. 촉탁 등기. 그러니까 요 관계 속에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제 민법 강의 들어갈 때나 이제 공시법 강의 들어갈 때 제가 뭐예요? 책을 안 읽어요. 너무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책을 안 읽다 보기 때문에 책을 기본이 되는 책이 기본서인데 요령만 필 줄 알아요. 너무 공부에 요령만 필려고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요약집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미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요약집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기 촉탁을 알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작공무상 토지 이동 정리로 해서 토지 이동 줄 쳐놔봐요. 토지동. 지난주에 배웠죠. 토지동이란 뭐세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의 정리로 해서 토지 등기의 표제비에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적소관청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뭘가 될까요? 토지 이동 정리겠죠. 거기에다 줄 쳐놔야 되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거든.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가보죠. 오른쪽. 자, 3번 뭐예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예요? 투자로 원칙은 뭘까요? 권리거든. 권리.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 그럼 가로 2번을 봐봐요. 가로 2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거기서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가로 열고 뭐라고요? 등기 필통지제도. 이 말은 등기가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선등기 후 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군침은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등기 필통지제도예요. 그러면 가로 2번을 한번 볼까요?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등기를 한 후 등기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가 뭘까요? 바로 통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요 관계를 봐봐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만 해줘요. 야간반은. 자,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 안 되면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 공시법령 몇 개? 2개의 법률이 있다. 이제 다 써놨으니까 봐봐요. 자, 여기는 지적의 권리예요.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자, 그럼 사실관계가 바뀌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알려준다. 무슨 촉탁?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소유권이 바뀌어서 검선 등기 후 대장이 돼.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등기 필통지, 소유권의 변경 사실의 통지. 요 관계를 이제 따져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적과 등기, 우리나라는 그러면 자, 지적과 등기 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공사는 충분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 일단 저쪽으로 한번 넘겨봐요. 자, 지적 측량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하고요. 64페이지로 갑니다.
자, 64페이지 보니까 3번 뭐가 나오죠? 지적이라는 게 나와. 지적.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다시 한번 전주에 배웠던 거 복습 좀 하고 가죠. 이게 뭐예요? 정보. 아까 정보는 뭐라고 그랬어요? 툭 치면. 이게 지적 정보죠. 지적. 지적은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서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여기 관리의 개발이 관리죠. 그러면 우리 이제 공법은 개발이고 우리 뭐의 지적 파트는 개발이 나오면 무조건 X다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전체에 배웠던 첫 번째 지적의 주체는 뭐예요? 이게 국가라고 배웠죠. 두 번째 객체가 뭐예요? 객체. 객체는 여기 지자가 뭐예요? 토지죠. 그럼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한다고 그러죠. 등록한다고 그러죠. 자, 세 번째 목적. 목적은 뭐예요? 자, 소유권 보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배웠던 이걸 완전 머릿속에 고착해야 돼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걸 배웠다. 그러면 자, 그럼 정보 밑에 툭 치면 지적. 지적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주체는 뭐예요? 국가. 객체는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이게 우리 전체에 배웠던 첫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 졌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런 기초적인 의미들은 좀 암기를 좀 해놔야 돼요. 암기. 암기를 안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갖다 붙여보죠.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활용법을 봐야 돼.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이 되죠.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주에 잡았던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지적의 3요소는 뭐냐?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여기에다 의자를 붙여봐요. 토지, 의, 등록. 그러면 그 밑에 가봐요. 1 찾았죠.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등록이라고 써놨죠. 제목이 그렇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거기 옆에다가 토지의 등록 옆에다가 딱 써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써놔요. 자, 모든 토지. 자, 모든 토지 가로. 토지 표시 결정 가로.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야간반은 뭐 우리 주간반보다 한 2달이 늦어요. 11월 달, 12월 달 우리 뭐에 기초를 합니다. 주간반은. 근데 야간반은 바로 11월 달, 12월 달 기초를 건너뛰거든. 그러면 빨리 숙제해 줄수록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탁이 하나 있었죠. 기본서는 자꾸 읽다 보면 요약집으로 돼야 돼. 그러면 정리정돈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모든 토지 여기에다 이제 딱 써놓고 자,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써놔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느냐? 바로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 그렇게 중요해.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뭐예요? 형광펜. 자, 본편. 자, 검은 볼펜 하나 가지고 다니고요. 빨간 볼펜 하나 가지고 다니고 노란 형광펜, 빨간 형광펜을 가지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정리정돈해야 돼. 정리정돈을 해야 나중에 뭐예요? 빨리빨리 읽어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야간반은 주로 뭐예요? 개념이라든지 목차라든지 정리정돈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기본서가 1, 2월 달에 이제 한번 끝나죠.
언제 또 해요? 3, 4월 달에 한 번 더 한다고. 5, 6월 달에 한 번 더 하죠.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되면 뭐예요? 나중에 뭐예요? 짜증이 나, 나중에. 그러니까 1, 2월 달은 저희가 정리정돈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봐봐요. 요렇게 이제,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거든.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해놓고 별표 하나 딱 해놓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요.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출제가 됐다고 요 의미에서. 그러면 자 봐봐요.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 서놓고 위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촉탁이네. 자, 토지 표시는 등기 촉탁. 조금 전에 이제 배운 게 등기 촉탁으로 연결되죠. 등기 촉탁은 권리관계의 사실관계, 사실관계의 변동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밑에다 이제 토지 표시 화살표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토지 이동이네. 자, 토지 이동,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 자, 그럼 토지동이란 뭘까요?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자, 지난주에 배웠던 개념들이 이제 해야 돼. 그러면 토지이동이 신청권자라는 게 탄생해요. 그러면 토지이동이 신청권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봐요. 원칙은 누가 하느냐? 원칙은 자, 토지 소유자가 해.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이동과 관련돼서 토지이동 신청 원칙은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의. A는 누가 하느냐? 도시개발사업과 대의신청에 A가 있어요. 대의신청에 A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자, 도시개발사업의 키워드는 여기에요. 사업에다 현금 편쳐놓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사공이 많아. 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누가 신청하느냐? 이렇게 써놔요. 사업 시행자만이 신청합니다. 자, 대의신청이라는 것은 누구의 대신해서 신청하느냐?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해. 그래서 여기는 자,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의신청이야. 그러면 출제 포인트를 잡으면 올해 대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일단 별표가 5개고 도시개발 사업은 별표가 하나가 돼.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자, 그럼 만약에 봐봐요.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뭡니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얘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여기 이제 뭐예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이렇게 써놔요. 이게 바로 직권 정리를 하게 돼 있어. 직권 정리.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포인트가 돼. 자, 그러면 이제 필기할 거는 다 했어요. 그럼 이 관계 속에 머릿속에 정립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에 가셔서 좀 나름대로 그날 본 거 그날 복습해서 이렇게 이제 봐봐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표시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사실이 바뀌면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토지동 신청 원칙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의 시행자. 대의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바로 대의신청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딱 정립해 놓고 책을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책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1번의 토지 등록에서 제가 읽을 테니까 어디가 중심키인지 보라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토지를 한강편을 꺼내라고. 앞에다 국토교통부 장관 쪽에다 화살표 놓으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가보죠. 자, 이번에 등록 방법에서 자, 신청이 한 경우 봐봐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는 토지 이동 줄쳐놓고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 거기에다 행간편처라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정말 자주 출제되는 지문도 조문들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강의 들으니까 힘든 거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번 읽고 3번 읽고 그러면 저절로 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우리 이제 작년에 출제된 지문을 봐봐요. 야간 응용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고. 바로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방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어때요? X죠. 자, 그럼 봐봐요. 자기가 읽을 때 봐봐요. 생각을 안 하면 이게 X인지 Y인지를 모른다고. 여기 봐봐요.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지번은 토지의 표시죠.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여기 나와 있잖아. 봐봐요.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 표시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지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어때요? X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야죠. 자기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아직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그럼 요거는 이제 X네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이게 26회 때 2.5점짜리거든. 자, 아주 야간은 전체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 바로 답변을 하지 말고 뭐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사업 시행자가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 신고한다. 여기 나왔다. 자, 생각을 한번 하셔야죠. 여기 완전 이걸 활용해 먹어야 돼. 이 자체를. 에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면 좀 봐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순간적으로 제가 한 5초에서 10초를 드릴게요. 자, 마음의 결정하셨어요? 자, 마음의 결정 OX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생각을 할 여유를 준 거라고. 그럼 이제 봐봐요. 이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봐봐요. 자, 여기는 이제 몇 필지예요? 3필지죠. 그럼 도시개발은 싹 갈아엎어 안 아파? 싹 갈아엎잖아. 그럼 뭘 결정해야죠? 토지 표시를 결정해줘야죠.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럼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 그러면 선생님 혹시 날짜 아니에요. 날짜는 15일 맞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 포인트는 사업이죠. 누가 신청하죠? 읽어봐요. 사업 시행자가 며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의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몇 자죠? 5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일자를 한번 착상해 놓으면 돼. 꼭 숫자를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지문에 나와서 연산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5일을 장난치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세 필지를 도시개발 수용한다. 싹 갈아엎는다.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거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럼 항상 이제 이 지적소관청은 직권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직권.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직권에 의한 경우 그게 나와 있어요. 그 2번 앞에다 별표 딱 하나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직권 정리와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이것도 외우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 법이라는 것은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외워갈 건가? 뭐의 연산 기법을 사용해요. 자, 봐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바로 뭐예요?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제주도로 단체 여행 가는데 100명 중에서 임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에요? 회원이 90명이죠. 그러면 임원이 뭐예요? 자, 제주도 단체 여행 가기 위해서 뭘 잡아야 되죠? 계획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계획. 그러면 임원 10명이 제주도를 미리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용이 얼마 드는지 조사부를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부. 그러면 이제 조사부를 작성해서 그 뭐 10명이 제가 퇴장단이 10명, 90명한테 보고해야죠. 그럼 제주도로 가면 어떠니? 이런 비용이 나왔더니 결의서를 작성해 줘야 되겠죠. 결의서. 그럼 갔다 오면 뭐 해야 돼? 결산을 해줘야죠, 결산. 이 결산이 바로 지적 정리가 돼. 지적 정리가 돼요. 그럼 봐봐. 그러면 직권 정리 절차는 외울 필요가 없죠.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가 돼.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가로 1번에 거기, 가로 1번에 봐봐요. 그러면 가로 1번의 키워드가 어디냐? 계획을 행강편천어라고. 계획 수립해서 큰 제목에서 계획 수립해서 계획 찾았죠. 그러면 2번을 가봐요. 가로 2번. 토지이동 그러면 토지이동 조사부에서 조사부 행강편천화 봐요. 조사부. 자, 그러면 이제 3번의 결의서 행강편천화요. 가로 4번에 무슨 정리? 바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특히 조심할 거는 뭐냐? 자, 그럼 봐봐요.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를 계획을 잡았는데 여행 계획을 잡았는데 서울에 와서 조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제주도 계획, 제주도 조사, 제주도 조사부, 제주도 계리서, 제주도 지적 정리가 돼야죠. 결산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면 거기 체크 플러스를 한번 가봐요. 체크 플러스.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체크 플러스 거기 자 절차를 딱 정리해 놨어요. 아주 정리 잘 해놨네. 그럼 앞에 토지 이동 줄 쳐놔봐요. 그러면 계획을 행강편 쳐놓고, 자 거기 앞에 옆으로 토지 이동 줄 쳐놓고 조사 행강편 쳐놓고, 자 토지 이동 줄 쳐놓고 조사부 행강편 쳐놓고, 자 토지 이동 줄 쳐놓고 계리서 행강편 쳐놓고 무슨 정리한다? 지적 정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다고. 뭐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요. 봐봐요. 자, 이게 지문이 길어져, 나중에. 지금 간단하게 생략했지만, 자, 토지 이동 계획을 수립하여 쭉 갑니다. 토지 이용 조사를 한다. OX. X죠. 왜 틀렸어요? 여기 봐봐요. 무슨 이동이에요? 읽어봐요. 토지 이동이죠. 여기 뭐가 나와서 읽어봐요. 토지 이용. 이건 안 되거든.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무슨 이동이에요? 토지 이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토지 이동.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주도로 가면 제주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토지, 그러면 또 요거 한번 그러면 요 지문은 X가 되죠. 그러면 요거 하나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작년에 출제된 지문인데 봐봐요.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OX.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OAX. X죠.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소유자. 그러면 권리죠.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사실관계가 권리관계를 일치한 거로.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무슨 정리 계리서?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라는 거야.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속전속결로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 공인중개사는 이런 논리예요. 봐봐요. 앞에 A가 나왔으면 A-가 나와야 되고 A2-가 나와야 돼.
자, B가 나오면 B-가 나와야 되는데 B2-가 나와야 돼. 갑자기 A가 나왔다 B2-가 나오면 B-가 나오면 무조건 X거든.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러면 토탈 공인중개사는 토탈 200문제가 되거든. 200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120문제가 돼.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국어 실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상당히 잘 풀어나가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한번 봐봐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 I-로 가야 되겠죠. 그럼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사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앞에가 걸리면 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또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한 번 더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자, 이제 봐봐요. 소유자 변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X예요, X죠. 그렇죠? 자, 문제 구분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 뭐예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럼 여기 봐봐요, 뭐예요? 토지 이동 사실이죠. 그럼 X 나오다. X라는 거야. 19회 때 2.5점짜리고 작년에 지문으로 또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러면 64페이지, 65페이지 상단까지가 바로 요걸 우리가 머릿속에 줄기를 잡아줘야 돼. 줄기를. 그래서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걸 딱 해놔야 돼요. 모든 토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무슨 족탁 등기 족탁. 자,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이 토지 소유자 A적으로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해요. 대의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의 신청이야.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리해줘. 그게 무슨 정리 절차? 직권 정리 절차야. 그러면 뭐예요? 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고 조사부를 작성해서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 정리.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대로 당연히 계획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OX 문제 한번 봐봐요. OX 문제. 자, OX 문제와 관련돼서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OX 문제와 관련돼서 거기 다음 가로 안에 OX 표시하거나 가로 안을 채우시오. 그러면 1번을 한번 봅시다. 1번 질문. 자,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읽어봐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죠.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는 기록을 말한다. 가장 뭐예요? 바르게 설명하고 있네요. 모다 X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2번 전주에 우리가 배운 것들이에요. 그러면 2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은 청약 및 수로조사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개발 줄 잘 알아봐요.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죠. 효율적 개발이야 관리야? 관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효율적 관리와 해상 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의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2번은 X죠. 자, 3번은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의 소재, 지번, 소유자 틀렸죠.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가 빠져야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3번은 X다. 자, 4번은 맞아요, 틀려요. 4번 지문은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이 아니잖아. 형상. 여기가 틀렸죠. 형상이 아니라 용도라고 그랬잖아. 그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그럼 4번도 결론적으로 X네요. 자, 5번 한번 보죠. 경계란 지행별 줄 잘 알아봐요. 지행별 여기가 틀렸죠. 지행별이 아니라 필지별이야. 필지별. 전주에 우리가 있었죠. 자, 그러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이게 바로 경계거든. 그러면 지행별이 아니라 무슨 별이다? 필지별이야. 그러면 5번은 X네. 자, 6번은 어때요? 6번은. 자,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 줄 잘 알아봐요.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다? 임에서 터로 가는 거. 그러면 6번은 5가 되는 거네. 자, 7번은 뭐예요? X예요, O예요?
7번은 X가 되죠. 도면에 여기가 틀렸죠. 도면에 요거. 자, 도면 중에서도 무슨 도예? 지적도예. 이렇게 간사하게 우리가 출제를 한다고.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을 등록하는 것. 이걸 바로 뭐예요? 바로 축척 변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7번은 X다. 자, 4번 8번 질문 보죠. 필지란 지번 부여 제한의 토지로서 소유자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서 하나의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 줄 잡아봐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라고 그러죠. 그럼 9번은 O가 되네요. 자, 9번 한번 풀어봐요. 9번 질문.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자, 모든 토지 줄 쳐놔봐요. 키워드를 못 잡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쳐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지적소관청이 돼 있잖아. 한번 봐봐요. 아까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야. 그러면 9번은 결론적으로 X다 오다. X가 돼. 자, 9번 지문이 상당히 자주 출제돼. 그럼 9번은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자,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10번 풀어보자. 자, 10번은 어때요? 5죠. 그렇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반,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읽어봐요. 직권으로 조사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직권이죠. 그럼 아까 직권 정리 절차를 한번 써봐요. 아까 뭐 어떻게 했었어요?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정리. 그래서 거기 직권 밑에다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요? 직권 정리 절차라고 아까 써봐요. 조금 전에 했잖아.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정리. 자, 안 되면 보고라도 한번 써봐요. 계획, 그다음에 하살표 놓고,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조사부, 자, 결의서, 결의서, 그다음은 뭐예요? 지적정리. 그게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숙지해보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야 돼. 기초정리반.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지적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러면 토지 표시는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 등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얘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그럼 무슨 정리? 직권 정리. 직권 정리는 아까 조금 전에 썼던 한번 해봐요.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무슨 정리? 지적 정리. 자, 그러면 A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가. 자,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대의 신청. 그래서 우리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또 자세히 배워요. 일단은 요 체계를 먼저 잡아주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요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책을 읽어 나가기 위해서 요거는 이제 요거 봐봐요. 요거 딱 보는 순간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의미는 뭐예요? 직권이라는 의미를 잡아야 돼. 직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게 지금 자 1번부터 8번까지는 전주에 배운 거라고. 전주에. 그러니까 일주일 지나니까 용어도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결론 그러면 9번하고 10번이 요 두 개 지문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 요 두 개를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 시험장에서 본능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시험장 가면 순발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봐봐요. 이렇게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그럼 이렇게 활용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아까 한번 활용해 먹은 거. 바로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거든. 제가 간단하게 줄여본 거거든. 자, 집안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걸 간단하게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럼 자기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집안은 무슨 표시죠? 읽어봐요. 토지 표시. 그럼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조문에 토지 조사 등록과 관련돼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법률에서는 두 개는 반드시 숙지해 놓고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거하고 막상 OX를 먼저 푸니까 어때요? 꼼꼼하게 정리해야 되겠죠. 꼼꼼하게.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다 해서 작년에는 OX가 작년에는 3, 4월 달에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좀이라도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문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프린트가 나간 겁니다. 선생님 전주에는 그러면 왜 안 줬어요? 전주에는 배운 것도 없거든 사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면 자신감만 떨어지거든. 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만 잡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보도록 하죠.